네, 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콕TV입니다. 오늘은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셨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이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성인이 돼서 주연으로 나오는 송혜교가 이제 복수극을 펼치는 거고요. 그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 결국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는 뭐 그렇게 경미한 폭력이라고 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징계 결정을 내리게 될 거고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부가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데 결과에 대해서 피해 학생이랄지 가해 학생이 만족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이제 법적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사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억울하다는 취지 또는 행위의 어떤 정도를 너무 피해 학생이 과장되게 했다고 해서 가해 학생들이 이제 변호인과 상담해서 선임하는 경우가 있고요.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반대적인 거죠. 사실 자기가 입은 그런 피해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또 가해 학생이 자꾸 부인을 하니까 그것과 대응해서 피해 학생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14세 미만을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소년보호재판은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14세 이상이 되면 당연히 형사재판 대상이 되고 때리게 되면 폭행이 되는 거고요. 그 폭행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게 되면 이제 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이 같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공동 폭행, 공동 상해가 되고 만약에 그 상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뭐 돌이랄지 막대기랄지 의자 이런 걸 들게 되면 앞에 특수자가 붙습니다. 특수 폭행, 특수 상해 이런 죄명이 되는 거예요.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죠. 나중에는 결국 이제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는데 소년부 재판을 꼭 받는 건 아니에요. 이 폭력의 정도가 심하면 이제 소년부로 가지 않고 일반적인 성인들이 받는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소년부 재판이 회부가 됐는데 이 학생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어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랄지 아니면 이 학생의 어떤 성향 그런 것을 좀 파악하고 싶을 때 소년분류 심사원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주에서 8주 동안 부모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이 학생의 여러 가지 성향,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소년부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소년법에 이제 1호에서 10호 처분이 있습니다. 가장 경미한 게 1호 처분이에요. 이것은 부모에게 감호위탁을 하는 거야. 부모의 책임하에 잘 돌봐라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고요. 5호까지만 해도 뭐 사회봉사 명령이랄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부모님들께서 제일 신경 쓰는 것은 6호나 10호 처분이에요. 6호나 7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년 보호시설에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가정과 격리가 되는 거고 8호나 10호 같은 경우는 소년으로 송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교도소 같은 거거든요. 그 안에서 또 다른 또 재범의 위험성 또는 우범적인 그런 소년들과 만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소년부 재판과 관련해서는 부모님들이 1호에서 한 5호 처분을 받으려고 해요. 사회에서 정상적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다랄지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한다랄지 그걸 원하기 때문에 소년부 재판을 받을 때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냐는 어떻게 또 변론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 학생이 되도록이면 형사재판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지만 나이가 16세, 7세 정도 이하가 되면 형사재판 받아서 뭐 징역을 살고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의사결정 능력,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과연 감독 관리할 책임이 있느냐 그 부분이
민사소송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가해 학생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거기에 대해서 가해 학생의 부모가 부모로서 요구되는 관리 감독을 안 해서 결국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걸 이유로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